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기초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 시군의회는 일제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여야 협치에 나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강릉시의회 본회의장. 회의 진행을 맡은 김기영 전반기 의장까지 모두 투표를 마친 뒤 개표한 결과 3선의 최익순 의원을 의장으로, 3선의 조대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온 시민의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과 잘 소통을 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는 3일까지는 운영, 행정, 산업위원회와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습니다. 삼척시의회도 제255회 임시회를 열고 3선의 권정복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의 김원학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를 위해 대응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기초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보면 속초는 방원욱 이명애, 태백 고재창 김재욱, 고성 용광열 함영진, 양양 이종석 이명숙, 정선 전영기 송수옥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은 시군 행정부와 때로는 협치, 때로는 견제하며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르게 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2년간 시군 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처럼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과정이 모두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탈당과 재투표 등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지역도 있어 앞으로 협치 과정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속초시 의회 본회의장. 7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자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이었던 속초시 의회는 지난주 염하나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습니다.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불참을 선언해 야당, 무소속 의원들로만 원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결과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방원욱 의원, 부의장은 국민의힘 이명애 의원이 각각 7표 가운데 4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구성을 마쳤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표심을 아직 분석은 다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오히려 소외받았던 분들이 계실 것도 분명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국민의힘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동수로 구성된 동해시 의회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박주현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투표가 실시됐지만 1, 2차 모두 찬성표와 무효표가 4표씩 나와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동해시 의회는 내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결선 투표 대상자가 없으므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선자가 없으므로 별도의 선거 일정을 정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 정선군 의회는 다수가 입후보를 원하며 내부 조율이 안 돼 오전 투표가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결국 7명 가운데 2명의 기권표가 나왔고 전영기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도 이끌고 국민의힘 송수옥 의원은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반환점을 돈 기초의회 곳곳에서 나타난 여야의 감투 싸움은 일단락됐지만 민의가 최선이라는 의회의 다짐을 바라보는 민심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행정처분으로 인한 속초시와 업체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26일자로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와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해체 및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자 같은 날 업체가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속초와의 대관람차는 장마철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일시 중단한 상태며 자체 홈페이지에 오는 7일까지 대관람차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가 설치된 사업장에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 동해안 지자체와 사업체가 배출량 상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943개 TMS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분석한 결과 동해시는 11,732톤으로 5위, 삼척은 8,483톤으로 8위, 강릉은 7,657톤으로 11위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별로는 쌍용-CN이 동해 공장이 9,422톤으로 4위,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이 2,880톤으로 7위, 한라시멘트가 1,067톤으로 9위였습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한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다니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학교들이 밀집한 강릉의 한 도로, 승용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 위를 학생들이 걷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에 치이진 않을까 학생들은 좌우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도로 한쪽에 마련된 인도는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사람 다니기에는 차가 있냐고 너무 화나요. 이런 차량들은 400m 넘는 길의 인도를 빼곡히 메웠습니다. 차들만 여기 인도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도 위에 차를 댄 사람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로 추정됩니다. 차도와 보행로 사이에 단차가 없다 보니 마치 주차장처럼 차량을 세워둔 겁니다. 이들은 학생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못 되니까 주차는 말도 못해요. 심지어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제도까지 강화됐는데도 차량들은 늘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이런 인도 위에 주차하면 4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는데요. 학교 주변의 불법 주차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수십 건의 신고까지 받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고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0차례 정도 했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달리는 게 마음이 아팠고. 강릉시는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 걸 알면서도 아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구도시민 이곳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차 문제와 학생들의 통행권이 상충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어른들의 주차 욕심 탓에 학생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호봉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높은 근무 강도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등 전국 7곳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봉제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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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들의 요구사항은 호봉제 도입,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연차가 쌓여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도 월급은 17년째 편의점 알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경기도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171만 원으로 요양보호사 95.7%가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가인권위는 사실상 임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에 지난 2022년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수가를 지급하고 있어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은 신중해야 한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보험료가 재원인 만큼 인건비 등의 비용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적용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근로자는 제외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차등 적용을 받게 되면 현장을 더 그나마도 지켜줄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지겠죠. 안 그래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기존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강원지역협의회가 오늘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법 입법을 위한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방송 3법은 정치권에 종속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은 정치 독립법이라며 의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을 시청자 등 외부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오늘 군사, 농지, 산림, 환경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환경보존지역 등 2중, 3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부 규제 완화 특례가 반영됐지만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된 오늘 김진태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에는 긴축재정에서 탈피하고 예산을 쓸 곳에 쓰는 건전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진 빚을 갚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미래산업을 위해 바이오와 반도체, 미래차 산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8개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시장 군수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양군과 한국공항공사가 지역의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 비용으로 개인당 18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양양 인구해변에 있는 양양 웨이브웍스 체험 등 지역에서 관광을 함께 즐기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음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오는 9월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입니다. 속초시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옛 토지 임야대장 3만 6천여 면에 대해 강원도 최초로 한글화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속초시는 약 100년 전 만들어져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가득한 옛 토지대장이 해독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7천만 원을 들여 옛 토지대장 전체를 한글화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달 시스템 안전성 확인 등 시범 운영을 시행하며 다음 달부터 대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고성군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교육 복지를 위해 인터넷 수능 방송을 개설합니다. 서울 강남구와의 공동 이용 협약 체결에 따라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국이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지역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강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이번 정책은 지역 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오늘부터 재난 피해를 본 국민의 산지 이용 부담금이 100% 감면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 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짓는 경우 대체 산림조원 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특별 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평균 362세대에 달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